여러분의 공동체 안녕하십시오. 공동체 박사 남영찬과 함께 오늘은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어떤 관점에서 심사를 하느냐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사업지에 가서 실제 현장 실사도 하고, 그리고 정부 부처에 가서 주민역량 강화 사업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드웨어 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예산이 그쪽이 많으니 그렇다 치겠습니다. 하지만 그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바로 자발성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바닷가 마을에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부분을 심사합니다. 그때 제가 현장에 가서 주민들께 이렇게 많이 여쭙습니다. 어르신들은 정부에서 이번에 정말로 큰 금액의 사업을 이 마을에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어떤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즉, 어촌이면 이 앞바다, 우리 마을의 앞바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자발적으로 해오셨습니까? 농촌 같은 경우는 우리 농촌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 즉 친환경 또는 저탄소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십니까? 라고 여쭙고 반드시 저는 현장 실사할 때 꼭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자칫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을이 이번에 한 70억 정도 정부에서 자금이 투입된데 그러면 조금 먹고 사는데 좀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을 위한 사업은 주민들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현물로 나눠드릴 수가 없는 사업들입니다. 전부 다 마을 공동체를 위한 사업이지 어떤 마을의 구성원인 주민들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농촌 어촌을 다니면서 마을 어르신들, 이제 다 고령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을 제가 인터뷰를 하다 보면 마을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이거 하면 나한테 득이 될까요? 나한테 좀 득이 될 거야. 물론 전체적인 관점에서 광의로 들여다보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마을 진입로를 넓힌다. 마을에 있는 방파제를 보강한다. 테트라포트를 더 높이 쌓아서 파도가 칠 때 피해를 줄이겠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띄워놓고 나한테 얼마만큼의 도움을 주느냐, 그런 사업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세금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제가 심사하러 갈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바로 이 자발성이라는 겁니다. 바다를 얼마만큼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농촌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십니까? 마을 어르신 여러분들은 마을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어떤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십니까? 라는 걸 여쭤보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참, 이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하나로 뭉치게, 자, 이제 여러분들 아마 그 그림으로 제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 살림의 로고가 나갈 겁니다. 로고의 형상은 심플합니다. 히읗, 디귿, 히읗을 조합한 것입니다. 자, 공동체가 잘 되려면 개인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잘 되려면 일단 협동이 잘 돼야 된다. 단합해야 된다. 그리고 화합 또는 때로는 희생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체는 나 이외에 마을 주민들이 2분, 5분, 10분, 50분, 100분 이렇게 많은 숫자의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걸 저희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이익을 앞장세우기 시작한다면 과연 협동이 가능할까요? 예전에는 협동하는 분위기였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시골에 한번 가보실까요? 집 웬만한 집은 트랙터 다 있습니다. 이양기 다 있습니다. 관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내 편한 시간에 농사를 짓고 맙니다. 저희 어릴 때 모내기철에는 동네 분들이 다 그 지역에 있는 농을 다니면서 품앗이를 했습니다. 협동이 있을 수밖에 없죠. 혼자 못합니다. 그런데 농촌이 기계화되고 선진화되면서 이 협동, 단결, 화합 또는 희생하는 분위기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럼 이대로 내버려두면 될까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심이 극대화된 마을 공동체에 정부 사업 자금이 들어간다면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감히 단언컨대 남영찬 박사가 그동안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살펴본 결과 이기심이 발현되는 마을 공동체는 어떠한 사업도 끝이 화려한 게 아니라 정말 초라했습니다. 서로 자기 이익만 주장하다 보니 마을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면 이걸 함께 나눠 쓰고 모두의 공익을 위해서 사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변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 저걸 더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극심한 이기주의 심 때문에 갈등 구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 구조를 해결하기 가장 적합한 단어를 저는 자발성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때로는 마을 이장이나 어촌계장께서 앞에서 깃발을 들고 우리 이번에 마을 깨끗이 한번 해봅시다. 마을 청소 한번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느냐. 이기적이신 분들은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할 이유가 없죠. 돈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하지만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참여하시죠. 내가 조금 내 시간 할애해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 마을에 있는
공공의 자산도 깨끗해지고 또 바다가 됐든 마을 앞에 하천이 됐든 마을 뒷산이 됐든 쓰레기를 우리가 스스로 치우고 정말로 건강한 이 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자발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역량강화사업 심사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은 자발성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남영찬 TV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는 과연 얼마만큼 자발성을 발휘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자발성을 행동화하고 계신가요? 공동체가 잘 되라고 정부에서 사업 자금을 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적어도 심사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자발성이 없는 마을 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아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주민들의 자발성을 유도하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역량 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성을 얼마만큼 끄잡아낼 수 있느냐, 그 자발성을 활용해서 그 마을 전체 공동체에게 어떤 베니핏을 주려고 노력하는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를 저는 중요한 심사 포인트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쉽죠? 무슨 어마무시한 그런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아주 쉽게 남영찬 박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공동체가 잘 되려면 주민 전부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있으면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저는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자발성이 전혀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이런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 기회를 드려도 그분들은 전부 다 아웃사이더 역할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발성을 키울 소프트웨어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정말 쉽습니다. 궁금하시죠? 자발성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쉽고 재미있게 다음 주 자발성 프로그램을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남영찬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당신은 최고 중에 최고십니다. 당신 최고! 정말 최고!